제목을 보면서도요,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30대 여성과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수년 전 자녀의 그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평소 이 여성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살갑게 친하게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지난해 6월 어느 날입니다. 네. 이 여성과 피해자는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에 2차로 노래방을 갑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시간이 다 되니까 이 여성이 노래방 종업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아니야 언니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렸대요. 네. 그랬더니 이 여성 노래방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어머나. 피해자는요 치료 도중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지금 들으시고도 이게 지금 믿겨지세요? 아니, 자, 두 사람이 사이좋게 저녁을 먹고 노래방까지 갈 수 있잖아요. 친목도모. 그런데 보세요. 밤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됐는데 집에 가자. 이제 그만 부르고 집에 가자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노래방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답니다. 하재근 평론,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는 사건인데 설사 원한에 사무친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 친한 지인이 노래방에서 같이 놀다가 노래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평소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면서요. 당시에 국가수에서 부검 감정서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나 세상에. 국가수도 그렇게 감정서를 오죽하면 썼습니다. 국가수 부검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노래방에서 더 부르지 않고 집에 가겠다는 게 이렇게 화를 돋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법정에서 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아까 국가수 감정서는 잔인하게 때려 죽였다고 나왔는데 본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 당시 술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고 주워 들을 만 있어가지고 맨날 툭하면 심신미약이래 진짜. 네, 하지만 재판부 이 주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특히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은 종업원에게 서비스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범행 직후에게는 이 사람 죽어간다면서 119 신고를 재촉하는 행동을 했던 일련의 가정들을 비춰봤을 때 인지 기능이 전혀 없다거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신심미약 상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인도 인정을 한 것인데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서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를 부검했던 그 부검의가 둘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인다는 건 너무너무 잔인하다고 말하는 건데 고작 징역 17년요 아니 백성만 변호사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형량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유족들하고 합의도 안 됐습니다. 유족들이 아직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나 이러고 세상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재판부가 징역 17년 그러니까 좀 예상보다 좀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는 일단 살인행위가 좀 우발적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격분해서 싸움, 그러니까 세상에. 계획범행이 아니라는 측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살인의 고의가 다소 좀 미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꼭 마치 이쪽 변호사 같은 그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119에 신고를 이제 재촉을 했다는 거, 거의 자수와 유사하게 했다는 거 정도가 아마도 양형 요소로 반영이 된 것 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엄마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나갈 동안 엄마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엄마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과연 이 정도 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조금 전에 김영준 앵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요, 오죽하면 재판장님이 이 법정에서 이런 말 선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피해자분의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고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직도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울면서 엄마 휴대전화에 그리워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있어, 휴대전화에 문자를 남긴다잖아요. 정신적 충격은 충격, 그리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고도 그 사람이요, 사람이 자기 이 사람같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법원에서 한단 말이, 법정에서 한단 말이 뭐예요? 우발적 사고를 정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언니 동생 하는 그 사이였던 그 피해자를 그렇게 무참히 잔인하게 때려 죽였으면서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인간 같지 않은 악마 같은 인간에게 정말 중형을 내려주실 것을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